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로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웠던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 그 어떤 사고였고 또 이후에 이제 그 개정된 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세림양 사고는 2013년 3월에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그 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던 그 당시 3세였던 세림양이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고를 말하는데 예. 이 사고를 계기로 세림이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림이법 하면 이제 특별하게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그 특정 인물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법 내용을 개정을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 세림이법도 이제 정확하게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최근에도 뭐 민식이법, 하준이법 그렇죠. 같은 게 윤창호법. 있었죠. 예. 네.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했고 또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를 했고 운행 종료 후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예. 이 하차 확인 장치 같은 것들도 이제 이 이후에 의무화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 내 전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된 지 꽤 됐지만 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다고 끊이지 않고 있죠. 네네. 이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12건이 발생을 해서 2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이제 작은 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그 사고까지 다 모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가 세림이법을 직접적으로 위반을 해서 발생된 사고는 그보다는 이제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어린이 그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세림이 양 사고 외에 2016년도 2월 달에 청주시 가경동에서 태권도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던 도중에 치여서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고 예.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이 차량이 이제 통학버스 차량 신고도 안 돼 있었고 또 동승보호자도 탑승을 안 한 상태였는데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예. 있었습니다. 이제 세림이법을 직접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일반 사고에 비해서 피해자가 이제 어린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감은 좀 더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이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림이법 사고 이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대부분을 보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학원 체육시설의 경우는 그 워낙 숫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영세한 학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그 동승보호자를 고용하지 않고 원장이나 관장이 이제 직접 운행하다가 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 신고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동승보호자만 고용을 해도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같은 곳들은 그래도 관리 감독이 잘 되는 편인데 이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차량들이 아무래도 좀 관리가 덜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도 그쪽에서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 이 통학버스 현황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예. 전국적 뭐 같은 뭐 공통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네.
또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접수와 관리, 단속 업무는 경찰에서 맡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만 그 통계 관리를 하고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 즉 경찰에서는 도내 우리 충북 도내 어린이 관련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제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충북경찰에서 지난 연말부터 도내에 등록된 어린이 관련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통학버스 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입법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법규 위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리입법이 시행된 후에 이제 1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지난 5년간 도내에서는 모두 881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미신고 운행 행위가 29건, 예. 또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5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수조사 뒤에 그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뭐 관리 통합적으로 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서 간의 어떤 그 관리 감독 업무도 좀 비어 있는 측면도 있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업무 협조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효과를 그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예. 또 새로 신규로 등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가능해지고 또 학원 운영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관리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